강의는 여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되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지금 오늘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1, 2, 3회에 논의된 바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현재의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사고력 기능을 사고력을 길러서 어쩌자는 말이냐? 지금 우리 애기들은 앞으로 15 내지 20년 후에 이 나라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독립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그 사회는 우리가 흔히 잘 말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복판입니다. 이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복판에서 살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이 요청되고 있느냐 하는 사고력이다. 그래서 지금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력을 길었을 때에 그야말로 경쟁만이 있는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선 잘하면 이것이 어뚜비지요. 어뚜비라는 것이에요. 어뚜비라는 건 몇 번 넘어뜨려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이 밑에요. 검은 부분 무게가 있단 말이죠. 이 안에 쇳덩어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몇 번 넘어뜨렸더라도 일어선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러한 능력이 우리 애기들에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길러져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그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한복판에서 그야말로 무심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냐면 이 어뚜기와 같은 능력이 필요하다. 몇 번 넘어지다도 일어설 수 있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른바 사고력이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이 최종 목표가 사고력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현행 수업을 봤을 때에 이런 관점으로 현행 수업을 봤을 때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업의 최종 목표가 사고력을 기르는 일이어야 되는데 오늘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AB 양군으로의 분열과 그 고정화 현상이 있다. AB 양군이란 건 무엇이냐면 사고하는 어린이, 그래서 사고력이 길러지는 어린이가 있고 사고하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지지 않은 어린이가 있다. 그래서 사고력이 길러지고 있는 어린이를 A군이라고 하고 사고력이 길러지지 아니한 어린이를 B군이라고 했을 때에 오늘 수업은 AB 양군으로 분열되고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화되는 현상이 있다. 다시 말하면 A군은 계속 쭉 A군이고 B군은 계속 B군이다. 이것이 오늘의 문제점이다. 이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나름대로 요인을 분석을 해본 것입니다. 요인 분석을
어떻게 했느냐? 제 나름대로 전국 이곳저곳에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 참가를 했습니다. 수업 참가를 몇 개나 했느냐? 약 1200개 정도 했습니다. 1200개 학급의 수업을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수업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과 그 수업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업에 어떤 법칙이 있는가 이런 것을 수업 속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은 수업의 문제점 이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약 30가지, 약 30가지 정도가 돼요. 이 30가지의 문제 때문에 아까와 같이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인 중에서 아주 원흉급인 약 30가지, 30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은 나는 A, B 양군으로 분열되는 현상이 해소된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그 문제점 3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각 회에서 논의된 내용 제1회에서는 교사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게 하는 수업이 지금 이것이 A, B 양분으로 분열시키고 그것을 고정화시키는 아주 원인격인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회에서 다룬 것은 어린이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마련토록 하지 않은 채 수업이 이루어졌다. 또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지 아니한 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실에는 오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답이 아닌 모든 생각을 오답이라고 판정해서 그 모두를 버려버렸다. 오로지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답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수업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수업입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저모로 생각해서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큰 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그래서 각자가 가진 자기 나름의 생각을 모두가 다 여러분들 앞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이른바 절차 탁막 과정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생각이 형상적으로 변형되는 이런 과정이 수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약컨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AB 양분으로 분열되지 아니한 수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3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은 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비군이 없는, 비군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비군이 아니라 인생 비군으로 될 가능성이 거의 100%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붙어서 이 비군을 만들지 않았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다. 그 정치인 것처럼 뒤떨어진 어린이의 숙인 고개를 들게 하여 주는 것이 수업이다. 고개 숙이고 있다 이거예요. 비군들은. 그들이 고개를 들도록. 이것이 수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개를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아름다운 말을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업의 기술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네 번째로 문제의식을 내발케 하는 도입기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수업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게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이상하네? 왜 그러지? 하는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했는가? 그러니까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에 인간은 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수업의 최종 목표는 사고력 기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길러지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대신해서 길러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도 살 수도 없어.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길러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학교가 해야 할 일, 다시 말해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로 하여금, 각자로 하여금 사고할 수 있도록 꾀하는 일, 이것이 교사가 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려서 되풀이합니다마는 각자가 언제 사고하느냐? 그러면은 야, 이것을 생각해라. 그리고 지시했을 때 사고하는 거다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요. 각자의 내부에서 문제가 치솟아 올라왔어. 물음이 치솟아 올라왔어. 이상하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서는 그렇게 될 리가 없는데 왜 그러지? 하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인간은 사고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본성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업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우수한 애기 몇몇이 아니라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각자가 숙인 고개를 들 수 있도록 각자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이 선생님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이상하네? 왜 그러지?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수업의 첫 머리에서 선생님이 꿰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내발케 하는 교육기술, 이게 수업의 첫 머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늘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입은요, 수업뿐만 아니라 가령 소설 같은 것도 제일 첫 페이지 중에서 제일 첫 줄, 이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설가들은 그 첫 페이지, 첫 줄을 생각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 몇 달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문도 첫 타이틀, 첫 제목이, 그 다음에 영화, 연극,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부터서 시팅나게 해버리면은 다 관객들이 나가버려요. 관객들은 언제든지 퇴장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관중들을 사로잡아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수업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상당히 소홀히 되었다 생각해서 조금 외람됩니다만은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말을 음미하면서 가겠습니다. 문제의식이 치솟아오르는 물음이지요. 문제의식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교사가 수업의 첫머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덧불이 되지만은 전원의 내부에서 전원이 동시에 우수한 몇몇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전원이 모두가 다 지적 장애가 없는 어린이 모두가 다 동시에 똑같은 물음이 치솟아오도록 하는 일, 이것이 수업의 첫머리에서 교사가 할 일이다. 다시 말해 수업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의 머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그야말로 물음표와 느낌표. 자, 그래서 달리 예를 들어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 고기들을 보십시오. 이 고기들은 제멋대로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십시오. 이쪽 고기들은 전부가 다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다 거기라. 한 점 여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멋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단이고 이것도 집단입니다. 근데 국어사전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모여있으면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국어사전적 집단이라고 임시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학습의 첫 머리부터서 어린이들이 이렇다면 어쩌겠습니까? 이거 수업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제멋대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습의 피동적 객체라고 합니다. 야, 그런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의 예도 없이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오로지 이 한 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단을 교수학적 집단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르쳐서 이쪽이 피동적 객체인에 대해서 이쪽은 학습의 능동적 주체다. 다시 말하면 사고하는 주체다. 각자가 자기 나름으로 사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3학년 과학 수업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컵을 거꾸로 해서 수직으로 밀어 넣습니다. 수직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과연 이 종이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3학년 어린이들은 이걸 어려우니까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답지를 줍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는요, 내가 이런 수업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요, 대부분 애기들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급에서는 2명이나 3명 정도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적 능력이 높은 애기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업해본 바에 하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이 어린이들의 지식이고 상식입니다. 그들의 지식과 상식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이와 같이 어린이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어린이들은 나름대로 예상을 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해보지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연시실험이라고 그러죠. 연시실험을 합니다. 컵을 조용히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러면 3학년 어린이들이 전부가 다 와! 이상하다고 깜짝 놀라고 실제로 자기들 눈앞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컵이 들어가면 점점 물이 내려가요. 그것을 보고 애기들이 이상하다 여기에 딱 오면 와 이상하다고 판석을 아주 놀라는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도 경험해 보셨어요? 선생님 계실 줄 압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수업의 첫 머리에서 이렇게 어린이로 하여금 묻는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사람이 물음이 치솟아 오르면은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은 우리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고해라 한다고 해서 사고해 주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들 저 깊은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꿰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린이들은 그 전주와 전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린이들은 도대체 어찌해서 저렇게 되느냐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입 기술의 하나의 예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입을 하는 법칙, 아까와 같이 어린이들을 그야말로 묻는 주체로 만드는 법칙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총칙, 제일로 큰 법칙이라고 말이에요. 제일로 상위 법칙 무엇이겠습니까?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그러니까 지적 균형을 잃게 한다. 인간은 누가 나를 어쩝니까? 내가 가만히 섰는데 누가 나를 옆에서 밑으로 버립니다. 그러면 어쩌세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다시 일단 자기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가 밑으로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일단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균형을 회복한 뒤에 다시 아까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적 균형을 잃게 되면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본성을 이용하자고. 그것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하자. 여기서 심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진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떨 진짜 마음의 지진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지진을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의 지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강의에서 심진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진이라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석거린다. 우리말에 수석거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딸들이 어머니들에게 교육받은 것이 반드시 교육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엌에서 장작불을 선생님 혹시 장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무를 불대비 위에서 쪼개놓은 것이죠. 나무 조각. 이 장작불을 지피는 방법 이것을 잘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장작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잘 이렇게 폭에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산소 공급이 잘 되거든요. 그럴 때 밑에다가 서시계를 넣고 서시계에다가 불을 대면은 이 장작에 마른 장작에 불이 붙어서 벌벌 타지요. 그런데 잘 타다가도 여기까지 폭에 되어 있는 대목까지 다 타버리면 이거 툭툭툭 떨어져 버려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불이 꺼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밥이 잘 되어 가다가 불이 꺼져 버리면요 다시 불을 지피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밥은요 찐득찐득 해갖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혼난다 이거 며느리가. 그렇기 때문에 시집 보내기 전에 딸들에게 장작불을 지피는 계속해서 헐헐 잘 펴게. 그래서 밥이 되어야 밥이 고시런히 맛있게 된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장작불이 잘 타도록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석거린다는 것입니다. 장작을 수석거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쪽으로 수석거린다.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지쪽으로 수석거리죠. 그 다음에 교사 갈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찝쩍거린다. 찝쩍거리는 뭐입니까? 우리가 잠이 옵니다. 잠이 와요. 그런데 그래서 옆에서 자꾸 찝쩍찝쩍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지적으로 잠들려고 할 때에 선생님이 찝쩍거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으로 꼬드긴다고 말씀입니다. 꼬드기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연을 올립니다. 연은 높이 올리는 재미로 연 올리거든요. 연 띄우기.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이 높이 올랐습니다. 딱 됐다고 가만히 있으면 연이 쭉 내려와버려요. 그럴 때 높이 다시 띄우려면 어찌 하겠습니까? 실을, 연줄을 꼬드겨야 돼요.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이 지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꼬드겨야 돼요. 예, 지쪽으로 수석거리고, 지쪽으로 찝쩍거리고, 지쪽으로 꼬드긴다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외람되지만 적절한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심진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만들어 봤습니다. 마음의 지진이다 싶어서 심진.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에 이런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말 만든다고 하는 것이 외람되지요.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이 세 가지를 함축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발견될 때까지는 감정적으로 이 말을 쓴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신비인보다도 더 좋은 말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비라는 말을 외람되게 쓰고 있습니다. 더 좋은 생각을 선생님들이 발견하시면 그 말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신비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은 마음의 지진을 일으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교사가 할 일은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신비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묻는 주체로 맺는다 이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인간은 어떤 경우에 스스로 사고하는가?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 스스로 사고하는 운동적 주체로 전환됩니다.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 따라서 교사가 수업의 첫 머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물음이 치솟아 오도록 꾀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수업의 첫 머리에서 지적 장애가 없는 모든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묻는 주체가 되도록 꾀하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 시간에 수업을 할 교재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교재가 있습니다. 그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입 기술을 가져야 할 소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또 지금 여기를 보십시오. 이게 그림인가? 아래 그림. 선생님들 지금 어느 쪽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이 선생 어느 쪽 많이 보고 계시나? 위쪽을 많이 보고 계시나? 여기 위쪽. 아래쪽. 위쪽은 뭐 같아요? 돼지 같죠? 아래쪽은 말이지요. 근데 위쪽은 돼지입니까? 돼지같이 생겼는데 돼지가 아니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이렇게 말처럼 다리가 길지 않지요. 돼지도 같기도 하는데 돼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돼지라고 하는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정보가 여기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해서 덧붙이는다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거나 그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준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영락없이 묻는 주체로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그림을 통해서 하는 예를 들어봤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그림이 이상합니다만 잘 보이지 않죠? 여기서는 조금 물입니다. 물 20cc. 그 다음에 물 20. 단위를 생략하겠습니다. 물 20, 물 20을 더합니다. 몇 시린더에다 붓습니다.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0이 되겠죠. 이거는 알코올 20과 알코올 20을 또 붓습니다. 얼마 되겠습니까? 40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물어봅니다. 어린이들한테. 이번에는 물 20과 알코올 20을 몇 시린더에다 부었을 때에 얼마 됩니까? 물어보면 어린이들이 당연히 40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20 더하기 20이니까 당연히 40이 되지요. 이것이 어린이들은 지식이고 그들은 상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하고
물 20과 알코올 20을 부어봅니다. 그런데 40이 안 된다 이것이. 어린이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들이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봐라. 그래서 준비된 자료를 전부 갖다가 해보게 합니다. 영락 없이 40이 안 되거든요. 이상하다 이것이죠. 몇 번을 해봐도 마찬가지다. 누가 해봐도 마찬가지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어긋나는 정보에 접했을 때에, 하지만 지적 균형을 잃었을 때에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로지 노력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린이들은 어찌해서 40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지와 천익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야, 어린이들이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별별 생각하고 발표를 많이 시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교사가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이들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이 문제를 절대로 이 40이 되지 아니한 이유를 생각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의 단서, 실마리, 다시 말하면 힌트를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르쳐준다 말이에요. 조금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능히 사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지식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고 사고하게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을 기르는 수업은 덮어놓고 사고해라가 아니라 어린이들이 능히 사고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주고 지식, 상식을 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사고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사고하게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뭘 가르쳐 주었을까요? 어린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또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없을까? 20을 더해서 40이 되지 않는 사례가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본 일이 없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런 걸.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쌀과 콩입니다. 쌀과 콩을 실제로 갖다 놓고 요거 1리터, 콩 1리터, 쌀 1리터를 여기다 부숴봅니다. 물론 여기 붓기 전에 여기 이렇게 붓기 전에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어린이들이 40이 안 된가? 아 맞아 2리터가 안 된가? 여러 가지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한 다음에 실제로 해봅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거 1리터 더하기 1리터는 반드시 2리터가 되었는데 2리터가 안 된단 말이에요. 1리터가 안 됩니다. 아까와 또 물과 알코올을 섞은 경우와 같다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것인데 뭘 생각하는 바가 없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어린이들이 말이죠. 어찌해서 2리터가 안 됩니까? 애기들이 금방 생각할 수 있겠죠? 쌀이 콩 사이사이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리터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요.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린이들이 요 지적 순발력이 좋은 어린이들은 그러면 물과 알코올도 이런 현상이 해서 이 아까와 같이 40cc가 안 되는가 하고 관련적으로 사고한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관련적인 사고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은 물과 알코올도 결과적으로 저렇게 콩과 쌀처럼 무슨 알갱이로 되었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아니지만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작은 입자로 물과 알코올도 이 쌀과 콩처럼 작은 밀입자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아까와 같이 40cc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오고 생각하니까 하나 두면 있다. 그래서 선생님 말해봐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 발표하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잘 들어보고 자 그렇다 말이야. 모든 애기들이 그 철수의 발표를 듣고 하하 하고 깨달은다. 자 그렇다. 그래서 철수로 인해서 모든 어린이들은 한 차원 사고가 높아진 것입니다. 선생님 저를 보십시오. 모든 애들이 이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철수가 발표하면서 들어보고 대차 그렇다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한 차원 평준화돼. 평준화. 자, 그것을 생각하는 어린이 못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수준으로 평준화된다. 모든 애기들이 다 잘한다. 모든 애기들이 일정한 수준으로 다 온다. 이렇게 수업은 모든 어린이들이 평준화되어 가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아까 같이 철수의 힘에 의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평준화된다. 마찬가지로 이웃의 힘에 의해서 평준화되어 간다. 그런데 철수가 그와 같은 말을 했더라도 어떤 어린이는 전혀 사고를 안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철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듣고도 못 알아듣는다고 말이에요. 근데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그렇구나 하고 터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강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알도록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가 물었을 때는 알도록 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어쩌겠습니까? 묻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로 하여금 묻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만 조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나는 아테네의 쇠팔이다. 쇠팔은 뭡니까? 톡톡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쏜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만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진을 일으키는 방법을 우리들한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의가 학문의 시작이다. 논란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서 짐작이 갈 줄 압니다. 자, 지금까지는 총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지적 균형을 이렇게 만들자. 그러면 어린이들은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고활동을 한다. 이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총칙입니다. 근데 상당히 활용하기가, 선생님들 활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 기능을 잃게 만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술, 이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쉬었다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총칙, 그러니까 도입기술의 총칙, 그래서 말하자면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심지를 일으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의 상당히 추상적이다 말이에요. 구체성이 조금 모자라.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법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러니까 심진을 내밟게 하는 기술이라고 말이에요. 첫째가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하죠. 모순되는 정보, 대립되는 정보, 부정하는 정보, 전복해버리는 정보, 쓸모없게 해버리는 그런 정보를 주자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 사람은 왜 그러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과 다르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능을 다해서 사고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주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에 5학년 1학기 단원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꽃의 생김새와 하는 일을 알아볼까요? 꽃의 생김새. 지금 여기서 제가 꽃을 가지고 오지를 못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애기들하고 수업할 때는 꽃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물, 다시 말하면 구체물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린이들이 더 잘 사고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럽니다. 교실 안에는 세 사람의 교사가 있다. 세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한 사람은 납니다. 교사인 납니다. 또 한 사람의 교사는 누굽니까? 구체물입니다. 매체라고 그러죠. 매체. 구체물, 실물. 애기들한테 실제로 보인다면 실로 만져보기도 하고. 실물. 그 실물을 우리가 말로 알고리 설명해봤자 실물을 바꾸면 금방 알아버리죠. 실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실물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뭐라면 나는 이것에 대한 수업을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요 교재는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어서 옛날부터서 오늘날 여기까지 여러 차례. 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모든 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꽃잎이 있고 꽃받침이 있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잎, 암술, 수술, 꽃받침 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꽃받침은 무엇을 합니까? 꽃이 피기 전에는 꽃봉오릴 때는 이 속에 있는 꽃잎이나 암술, 수술을 이렇게 싹 보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단합니다. 점점 이것이 이렇게 되면서 꽃받침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꽃잎이 아주 연하잖아요. 꽃잎이 밑으로 쳐져버리지 않게 딱 받쳐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꽃받침은 대단히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야, 꽃잎, 암술, 수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많은 꽃을 모아서 애기들한테 줍니다.
주어서 여러 가지 꽃이 있는데 공통점을 찾아보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이제 수집을 해서 애들한테 꼭 갖고 오라고 하면 많이 갖고 와요. 물론 교사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모아서 그 중에서 혹시 나리꽃이나 이 꽃을 뭐라 그래요? 백합꽃이죠. 나리꽃이나 백합꽃이 있으면 그걸 다 치워버리고 나머지 꽃만 갖고 싹 모든 별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자 지금부터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어린이들이 뭐 찾습니까? 꽃잎이 다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해서 꽃의 구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꽃은 교과서에 있는 이걸 가르쳐갖고 꽃은 꽃잎이 있고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고 꽃받침이 있습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 배우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받아 배워서 꽃의 구조는 그런 거 생겼구나 하고 지식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 꽃의 구조를 일일이 다 자기들이 찾아내야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어린이들이 모든 꽃에는 이 꽃잎이 있구나, 모든 꽃에는 꽃받침이 있구나, 모든 꽃에는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구나 하는 거 나중에 이름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어쨌든 그 네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꽃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모든 애기들이 그 여러 가지 꽃을 조사해서 찾아냅니다.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기르는 일이지요. 사고력은 어떻게 해서 길러진다고 그랬어요? 각자가 사고함으로써 사고력이 길러진다. 누가 대신 사고에 줄 수가 없다.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해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얘들아 이것이 꽃잎이고 이것이 암술이고 수술이요 그리고 이것이 꽃받침이요 그리고 꽃받침은 이러지러한 구실을 하고 꽃잎은 이러지러한 구실을 한다 하고 가르쳐 주어서 애기들이 그 지식을 전부 다 받아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 했습니다. 사고했습니까? 애기들이 사고했습니까? 사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형성이 되었지만 사고는 안 되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이 전부 애기들이 찾아봅니다. 공통점을 찾습니다. 공통점을 찾는 거 골똘히 사고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물을 가지고 애기들이 사고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야,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꽃받침이라고 그러고 이들이 말한 이것을 꽃잎이라고 그러고 이들이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이것을 암술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수술이라고 그런다 하고 이름을 그때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꽃의 구조를 파악함과 동시에 꽃의 구조를 파악하기 꽃의 구조라고 하는 건 지식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지식을 애기들이 찾아배웠다. 찾았다 이 말이에요. 발견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 배운다 이 말입니다. 왜 찾아 배워야 됩니까?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수업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의 구조를 알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라면 거기서 끝나버려도 상당히 많이 사고를 하고 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도 괜찮죠.
그러나 조금 더 애기들을 하여금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야, 아까 내가 전부 나리꽃이라든지 백합꽃은 다 찾아내버리자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백합꽃, 나리꽃까지요. 백합꽃, 나리꽃 좀 봐봐, 가슴. 그러니까 여기요, 여기서 꽃을 봅니다. 백합꽃을 하든지 나리꽃을 하든지 여기다는 보입니다. 세 번 얘기 되면 그런가? 뭐? 이상하다. 무엇이 이상합니까? 철수가 꽃받침이 없습니다고 얘기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어린이 손 들어보세요. 슬기로운 머리. 그렇게 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꽃받침한다. 모든 꽃에는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그 꽃받침은 매우 중요한 굿이라고 아까 배웠단 말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서 이것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벌레가 먹지 않도록,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도록, 비가 오더라도 다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할 때에 또 끝까지 보호를 해준다. 꽃잎이 다 질 때까지 꽃받침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까 배웠단 말이야. 아까 꽃받침 구순구시를 하는 거를 아까 일부러 이렇게 꽃봉오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관찰하고 눌러보기도 하고 다 봤단 말이야. 그러므로 꽃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지식이 형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그것이 없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어긋나는 정보가 이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상하네 하고 능동적 주체적으로 묻는 주체로 전환되어 본다 이 말이에요. 동시에 사고하는 주체로 전환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해야 된다. 지금 어린이들은 이 백합꽃을 보고 물음이 치솟아 오른 것입니다. 꽃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데 왜 이거 꽃받침이 없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얘들아 그만 생각해. 그러더라도 생각한다 이것이. 생각하지 말라니까 왜 생각하느냐. 그러면 숨어서라도 생각한다 이것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이. 자,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이 사고를 합니다. 그러면 애기들이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럼 어린이들이 그럽니다. 얘가 뭔 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마도 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냐? 있습니다. 여가 뭔 점이 있네요?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애기들도 그 말을 듣고 봅니다. 그 얘기가 그 어린이가 선생님 여기 점 있는 건데 붙어 있었던 것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으게 떨어진 거 아닐까요? 하고 어떤 어린이가 말하죠. 그러면 그 생각을 미처 못했던 애기들이 막 대차 그러네? 하고 또 본다며. 대차 떨어질 게 없지. 응? 하고 생각하지. 그러면 떨어졌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느냐? 떨어졌으면 떨어진 차추가 있을 것 아니냐? 하고 선생님이 또 심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봐요. 만날 봐도 떨어진 차추가 없다. 이거 이상하다. 점점 더 이상해진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는 자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월급을 준다고 말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어린이들이 못 찾습니다. 어찌했을까요? 이때에 교사가 나가야 된다. 아까 같이 가르쳐주고 사고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도저히 어린이들의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고비에 선생님이 나서야 된다.
이때 나는 무엇을 했냐 그러면 피지 아니한 백합꽃, 백합 봉우리라고 그러죠. 피지 아니한 이것을 전부 다 하나씩 줬습니다. 이거 상당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 30명, 40명 되면은 자기가 힘드니까 한 모듬에 준다더니 두 사람한테 하나씩 준다더니 줘가지고 자 혹시 여기에 백합꽃의 꽃받침의 비밀이 있을란지를 모르니까 찾아보자. 줍니다. 그러면은 애기들이 딱 봅니다. 여기 딱 봅니다. 그러면요 틀림없이 애기들 가운데는 내가 수업을 많이 해봤지만은 어떤 학급에서는 반드시 그런 얘기가 하나 생깁니다. 선생님 이거 쪼개봐도 좋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는 입이 쪼개놓고 있어요. 쪼개놓고 있으면서 선생님 쪼개봐도 괜찮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승낙 안 해보죠. 아, 메리굿 슬기로운 머리 저것이 탐구하는 정신이다. 그러면 애기들이 대차 쪼개보면 혹시 비밀이 그 얘기로 말미암아서 전부가 다 평준한테서 올라간다니까요. 어떤 한 얘기만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정말로 철수가 말한 대로 우리도 한번 쪼개보자. 혹시 그러면은 그 비밀을 알 수 있으려면 애기들한테 그런데 요 꽃이라는 것은요 많이 요 백합꽃 저것은요 손만 대면은 요것이 세 조각으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손만 이렇게 조금만 대면 나눠져 뿌려요. 세 개로 딱 이렇게 버리죠. 안에 보면 암술과 수술이 다 들어있고 세 조각으로 딱 나눠지고 그 애기들이 세 조각으로 나눠진 것을 보고 세 조각으로 나눠서 잘했다 칭찬 많이 합니다. 그럼 애기들이 전부 세 조각으로 딱 나눠. 여기에 나리꽃 말하자면 백합꽃의 꽃받침의 비밀이 있는가 찾아보자 하면 애기들이 찾아봅니다. 손을 대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저것은 세 조각이 이렇게 안에 꽃잎 하나 있고 밖에 꽃잎 하나 있어요. 이 세 조각이 딱 모아갖고 있어요. 세 조각이. 세 조각이. 또 떨어져요. 이렇게. 애기들이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보통 애기들이 그냥 이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중에 어떤 애기들은 선생님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 그거 얘기하면 밖에 있는 것이 꽃받침이 아닐까요? 받쳐주고 있는 안에 있는 것이 꽃잎이고 밖에 있는 것이 꽃받침이 아닐까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애기들도 그 말 듣고 대체 밖에 치가 꽃받침일까? 하고 생각합니다. 모든 애기들이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사고를 해 올라갑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이웃으로 인해서 실현해 간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서 공부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어. 각자가 말이요. 왜 밖에가 하나 있고 안에가 하나 있네? 밖에 것은 무엇이고 안에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각자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그 철수의 말이 공감이 간다. 그런 거야. 그래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를 지금 내가 몇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물음을 던진 다음에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때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 각자로 하여금 갖게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입니까? 아니죠.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수업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발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데 철수가 선생님 밖에 치가 아마도
보호하고 있는 꽃받침이고 안에치가 꽃잎이 아닐까요? 하고 예상을 발표를 하면은 다른 모든 애기들이 막 대차 그런 것 같네 하고 다 똑같은 생각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애기들은 이제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증거를 내놔봐라 이거죠. 근데 선생님은 또 박해치가 정말로 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꽃받침이고 이것이 말하자면 꽃잎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아봐라 하고 교사는 다시 심진을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자꾸 교사는 어린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이 능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를 자꾸 던져줍니다. 그래서 자꾸만 깊이 사고를 해 들어가도록 꾀하는 일을 교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어린이들은 결국은 다 완전히 피어있는 이 백합꽃하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 포개에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애기들은요, 지적 순발력이 있는 애기들은 전부 이 백합꽃 꽃잎을 이렇게 잘 피어있는 꽃잎을 뜯어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붙어 있고, 얘가 붙어 있고, 얘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꽃받침이고 안에 있는 것이 꽃잎이다 하고 어린이들은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리꽃에도 다시 말하면 백합꽃에도 꽃받침이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꽃은 우리가 흔히 보는 모든 꽃은 꽃받침이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학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꽃받침이 없는 꽃도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통 어린이들이 보는 주변에서 보는 꽃에는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 정도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은 항상 지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의 원리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을 살려서 수업을 도입 단계 수업을 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준 자료 가운데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 있으시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했던 이 수업의 흐름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그러면 수업의 흐름을 6단계 1, 2, 3, 4 5, 6, 7, 8 이런 단계로 나누어서 8단계로 나누어서 수업의 흐름을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혹시 5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여기를 수업하실 때에 혹시 이것이 도움이 될지 모를까 싶어서 내가 수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8시 시간이 3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도입기술의 총칙, 제일로 큰 우두머리 법칙으로서 지적 균형을 잃게 하면서 심리를 일으킨다. 이것은 대단히 구체성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 아주 구체적인 도입기술 7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첫째 기술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그동안의 얘기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니까.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